지수가 오르면 다시 마시면 삼성전자 올라야 되니까. 모든 유튜브랑 다 삼성전자 내 찬스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를 듣는 경향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주식은 적절한 현금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주식을 매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숫자라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지수가 오르려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지수가 오르면 다시 마시면 삼성전자 올라야 되니까. 삼성전자 자가 올라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올라가려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 산업도 IM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이들 출하가 느니까 공급이 느니까 생각보다 많이 늘려서 결국은 가격이 내려갈 거다가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딜레이 익스체인지가 이번에 얼마 전에 냈는데 업사이드를 되게 적게 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 하이스랑 다 두드려 맞았는데 제가 정말 놀란 거 있어요. 저희들만 난리 났는데 PT 자료에 있는 건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린 전화하고 있는데 막 모든 유튜브랑 다 삼성전자 내 찬스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실적은. 아니 그 전에 한 2주 전부터. 근데 딜레이 익스체인지에서 이미 가격 내려갈 것처럼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뭐 이거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좀만 뒤져봐도 다 나온 얘기인데 가끔 정보를 바이어스 되게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를 듣는 경향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좀 이게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반도체 쪽이나 IT 쪽에 디맨드가 강해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거의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지금 안 돌아서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전자 안 좋게 얘기했었지만 뭐 7만 원대 왔는데 여기서 한번 돌아야지 뭐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자동차도 돌아야 되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트레이딩 바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뭐 여기서 민감한 주제지만 내년 또 대선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뭐 갑자기 요새 뭐 대북도 한번 하고 건설도 나오고 막 뭔가 이게 원래 우리 주식 제일 싫어하는 게 내용 없는 여러 가지 선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간이에요. 또 지금. 그래서 그런 구간 잘 넘기시면 내년에 뭐 사실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같이 좀 좋아지는 시기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항상 공화당이 사고를 치고 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해요. 그 이후에 수습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사고를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민주당을 뽑아줘요. 공화당은 세금을 안 걷으니까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요. 증세를 해요. 근데 증세라는 방법이 미국 내에 증세를 하려면 뭐 관세를 부고 막 무역으로 막 뭐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공장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미국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불러들이고 현대차도 불러들이고 너 여기 와서 생산해야지 팔게 해줄 거야. 그럼 우리는 미국 가서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잘 되는 기업들을 찾으면 거기에 투자의 팁도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거는 이 온기가 마냥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전세가 그러면 끝나고 정말 이제 다시 한번 화끈한 장이 시작되냐 저에게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다면 그럴 징후는 아직 잘 안 보인다가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제일 듣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좋아 괜찮아 이런 뭐 긍정론이나 강세론 이런 걸 좀 듣고 싶어 하실 텐데 사실 신중론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올해처럼 근데 하나 변한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게 저는 올해 시장이 뭐 위로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보다 이렇게 버텨줬던 힘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었어요. 동학개미의 힘이었죠. 동학개미라는 표현은 적절하고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젊은 투자자 그룹들이 분명히 부동산보다 주식으로서 뭔가 자산을 늘리게끔 하겠다는 그 자금이 들어와 있고 이 자금들 중에서 내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주식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뭔가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주식이 막 많이 빠지고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여의도 사람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얘기하는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말보다 나는 정말 내 주식 사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얘기 필요 없고 내 아들, 딸에게 이 주식 물려줄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은 내가 항상 드려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정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좀 분위기 안 좋을 때만 좀 사고, 예. 좀 뭔가 저 같은 사람 혹시 나오거나 막 언론에서 기자님들이랑 막 드디어 4,000포인트 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뭐 이런 단어 나오면 그런 날은 사지 마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중간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신중하게 봐야 될 때일수록 어떻게 포트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섹터의 비중을 늘리고 줄여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의 말장난을 많이 해요.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한테 제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올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요? 아주 잘 간단했어요. 제가 두고도 오래전에 욕먹었던 내용인데, 삼성전자 줄여서 딴 거 사면 이기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전자도 싸져 있고, 나머지는 또 섹터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방법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것의 가능성도 이거의 가능성도 있을 때는 못 올라간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 우량주들도 한 50 반 정도 가져가고, 또 하나 반 정도는 그래도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플랫폼 시대다 보니 저같이 뭐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보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도 뭐 은행 광고보다 보면 와 하는 거잖아요. 그 가상인물 AI 나와서 광고하는. 저런 뛰어난 연예인이 생겼다는 생각이 그게 정말 그럴 줄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뭐 섞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들 현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럼 주식을 팔아 현금 사라는 얘기냐, 이게 흑백 논리로 가시는데, 항상 주식은 적절한 현금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예기치 않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주식을 좀 더 살 수가 있고, 물타기 하지 말라는데, 아니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밀렸는데 그럼 사야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공식을 원하시더라고요. 없어요, 그런 거.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각자가 다른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그 정도 비중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내가 가져가야 될 주식을 쉽게 안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현금이나 저축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제 아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자꾸 주식을 하길래 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돈도 없으면서. 이번에 또 제가 너무 와닿아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뭐 강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아버지, 아빠랑 다르다. 우리는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 투자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모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투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늘리는 것만 투자인 줄 아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 내 자본이 크지 않다면 좀 모아서 좀 투자에 좋은 시기가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유지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현금 비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를 뭐 바로바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조금 홀딩 해놨다가 좀 기회가 생기거나 좋은 종목이 오면 그걸 이제 사는 그런 방법이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주식을 매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그래서 결국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데,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꼭 뭐 하나라도 선택해서 주주가 돼야 되는 기업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미디어 이런 거 투자 기업들 보다 깜짝 놀래요. 뭐 그런 플랫폼도 막 같이 엄청 받아요. 이제 직접 비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굉장히 밸류가 비싼 거 아세요? 옷을 만드는 사이트. 아니, 그러니까 수공업 다 수제로 한 것들만 다 모아서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가면 비누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가방도 살 수 있는데 다 수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참 이런 기업이 되겠어요, 제가. 뭐 이런 기업 투자하니? 모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마켓 컬리어에서 몇 년 전에 새벽 배송할 때 나오는데, 뭐야, 저거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거 되겠어? 대기업들 토스라 회사 처음 생겼을 때 저 뭐야? 그런 유니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이런 소위 새로운, 아까 우리나라 시장이 밸류에이션 애드업 되려면 이런 기업들이 유통 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들어요. 이제 무형제 경제 별게 아니라 내가 여럿이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위 자산을, 인탄저블 굿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걸그룹 덕분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막 걸그룹 얘기 막 하면 저 나이 든 사람 저 주책이다 그러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쵸. 엔터 아마 시장에. 이 엔터 시장이 가끔 이 생각하시죠. 만약에 코로나가 좀 이후에 어디가 좋아질까? 야, 공연 시장 열리면 난리 나겠구나 생각이 안 드세요? 여행만 갈까요? 저는 막 미친 듯이 공연장 갈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 그룹도 있어요. 아니, 난 블랙핑크라는 회사가 넷플릭스에 이렇게 나와서 난 정말 놀란 게 제가 락 매니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빌보드 차트 1위에 BTS가 올라가서 이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이 빌렛이 비싸 보이지만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우리의 한 축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주식은 안정성 있게 가야 되니까 싼 주식들 중에서 좀 아직 좀 덜 오른 거나 가능성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 다 괜히 말 돌려서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바벨 들듯이 이렇게. 약간 다른 균형을 가져가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야지 적절하게 균형을 쳐서 가야 되고 가운데는 적절한 현금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에 앞쪽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가야지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앞으로 코스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한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한 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